따라 강송 색스폰의 송은권입니다. 제가 볼 때 마우스피스 이야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000편 넘은 것도 있어요, 영상 중에. 네, 역시 마우스피스. 역시 마우스피스. 여러분들은 마우스피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뭐 어떤 피스가 어떻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스 정보가 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블루점버자판 어떻고 A45는 어떻고 A55는 어떻고 너무 많이 아시는데 이렇게 연주를 듣거나 연습하는 걸 들어보면 그 기능을 못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얼마큼 귀한지 모르겠지만 그 피스들이 그 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늘 그냥 똑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그 피스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맞아요. 맞는 얘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아주 고급 자동차에 막 엔진이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에서 막혀가지고 그냥 운전 못하는 거네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원스럽게 달리는 곳에서의 차이가 나겠죠. 모닝을 타고도 아주 잘 특정 달리면 상태라 된다는 죄송하지만 거예요. 경차를 타도 네, 죄송합니다. 잘 달리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뭐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피스의 차이를 느끼기 전에 보는 사람의 체감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피스 바꿔봐야 소용없다 이런 건 좀 과한 얘기고 한번 선생님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테너 색스폰을 여러분 먼저 하고 저도 알토 영상을 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스를 갈 때는 넥을 뺀 다음에 조립을 맞아요. 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악기를 안 자, 가지시고 보세요. 저를 도와주시기로 첫 번째는 하셨습니다. 항상 악기를 부실 때 네. 그 조립할 때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이때 콜크리스 좀 발라주는 게 좋고 그리고 넥을 먼저 조립하고 그 방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리드를 조립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조립을 하고 나서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또 의외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립을 먼저 했어요, 피스를. 그러고 나서 이걸 나중에 넣다 보면 이게 틀면서 틀어지는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그렇죠. 대비해서 차라리 피스를 먼저 조립하시고 네. 그리고 리드를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리가초를 마지막에 결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어떤 피스인지 설명해 드리면 테너 색스폰에다가 컨셉 마우스피스를 사용했어요. 오프닝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클래식한 일반적인 피스보다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페이싱이라고 옆에 찢어진 정도도 있고 요 자세한 그 미리수는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옆에 찢어진 정도가 조금 길고 오프닝은 그리 크지 않은 게 이제 클래식 피스들의 특징이죠. 자, 소리를 들어보죠. 이 피스가 이제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뭐 노래 한 부분도 여러분 들어보시죠, 소리로. 지난번에 저희 녹음했던 곡이죠. 이별 먼저. 이 부분을 똑같이 풀어봤어요. 이 부분을 불어보시고 혼자 사니까 떨리네요. 맞아, 악기 그렇죠. 자, 이번에는 피스랑 바꿔볼게요. 프랑스산 비지예요. 비지에서 SBT라는 건데 장점 이제 맑은 소리도 장점이거든요. 소리가 어떤지 비교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동일한 리가초와 리드. 자, 오프닝은 오히려 컨셉보다 더 조금 작아요. 그 페이싱 정도는 비슷한데 한번 보시죠. 조경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연주자가 한번 이제 워밍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곡을 탈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보세요. 워밍업도 못한 조금 상태에서 그냥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제가 조립을 해봤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은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조립을 해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면 두께가 틀리고 일단 조리개가 딱 들어갔을 때 훨씬 얘를 더 풀어야지 이 핏은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쏙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하신 거죠? 친구, 뒤에 홀의 네네네. 크기가 다르다. 네, 왜냐하면 맞아, 이 비슷하다. 컨셉 같은 경우는 다른 피스보다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저로서는. 네, 맞아요. 그리고 얘는 그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공간에 이 공간이 짧은 대신 두껍더라고요. 뭔가 꽉 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좀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네네네. 구분해 보세요. 또.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시스타 보통 2도 많이 쓰시지만 셀마 S80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는 피스예요. 그 피스를 가지고 또 해볼게요. 굉장히 오프닝이 큰 피스 그리고 리드가 두꺼운 걸로 소리를 한 번을 겨우 내세요. 실제로 봤는데 도 소리를 도 하고 내는데 뭐라냐면 그 피스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쓰임이 있어야겠죠. 악기는 왜냐면 연주를 위한 건데 내가 그게 소리도 안 나는데 일단 좋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해보겠습니다. 들리셨죠? 이제 보시면 처음에가 컨셉이었어요. 이 소리를 다시 한번 아까 또 제가 영상에다가 표시는 드렸지만 컨셉 피스가 이제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BG, SBT 그리고 이제 시스타인데 가격대별로 놓고 본다면 한 서로 4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특정 피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는 사람이 체감하고 느끼는 거에 비해서 듣는 사람이 이 구분하는 건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더 잘 그쵸.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세요. 재밌는 실험을 해드릴게요. 컨셉 피스가 선생님은 제일 좋으셨죠, 소리. 그렇죠? 뭔가 공간이 이렇게 확 이렇게 그쵸. 열려 있는 듯한 근데 느낌. 이제 어떤 분들을 제가 발견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컨셉을 사요.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선생님의 블로그 글이 좋아서 샀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분이 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소리가 별로 안 이쁘다고. 안 선생님이 그런 이쁘다는 입장- 얘기는 할 수 있을 이쁘긴 것 하지만 같아요. 힘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인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했더니 선생님 그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네. 이제 선생님한테 그대로 제가 조립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여건으로 자 스케일 그대로 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노래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어요? 그냥 편하게 느끼는 대로 그냥 좀 가벼워진 듯. 가요님 때 재밌는 건 뭐냐면 리드를 삐뚤어 채워봤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옆으로 안 맞게 채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만큼은. 그래서 선생님 만들어내신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실제로 선생님보다 더 초보인 사람들은 이거 틀어놓으면 소리 못 내요. 아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달라졌죠? 불면서 아 이게 근데 뭔가 맞춰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포인트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다 콩깍지 씌우는 거예요. 마우스피스가 그래요. 마우스피스는 본인 마음에 들잖아요. 막 250만 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 불어요. 결국 그런데 저렴한 사람. 연애네요. 처음 연애하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그 이 마음이네요. 콩깍지가 안 씌우면 마우스피스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얘기는 왜냐면
제가 알토로 이제 다음 영상 때 한번 실험하면 더 놀라실 수 있어요. 중국산하고 뭐 다 똑같아. 그냥 송인관일 뿐이에요. 왜 이 말씀 내가 피스 바꾸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피스에 대해서 애정도 없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피스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리드 틀어져 버려도 부는 사람이 순간 놀래긴 해요. 하지만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모르거든요. 저하고 상의한 바는 없지만 그걸 내가 맞춰보려겠구나 어떻게 해서건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답이에요. 그런데 만약 선생님 반대로 이 피스를 사기 싫은데 지금 제가 저 때문에 억지로 사신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 소리 안 나요. 안 나야 정상인 그러고 거죠. 싶지 않아요. 아니 못 내요. 더 잘 조립해도 못 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야나기사와라는 색스폰 오랫동안 판매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야나기사와 색스폰이 유명해지기 전에 야나기사와 팔 때는요 보는 분들이 트집을 그렇게 많이 잡아냈어요. 악기의 문제점을. 그럴 수 근데 있죠. 야나기사가 엄청 유명해지니까 이제 뭐 명기의 반열에 들었으니까 스스로가 그 탐통하고 그 패드 사이에 바람이 새도 부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인지 마우스피스는 그 사람이 조절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게 제가 싱은 예전에 영상에도 왕초보 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는 위치가 사실은 소리를 듣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윗니의 무는 위치는 아주 맑아져서 스킥이 나기 직전까지가 페이싱이라고 해서 맞닿는다는 뜻의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를 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찍혀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어떠신 왜냐면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영상을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재밌는 게 이 피스의 지금 파인 부분, 치아로 인해 파인 부분은 선생님의 리드에 갈라진 페이싱 지점이에요. 이 피스에. 결국은 페이싱 지점을 찾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거보다 설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콩쿨 나가서 제가 관심 있게 들어봤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리드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윗니를 다 겨우 간들간들 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볼륨들이 안 나고 파르하고 픽사리가 빨리 나죠, 스킥이. 그리고 또 조금 실력이 늘고 나면 또 윗니가 너무 올라가요. 크래시 주자들은 또 깊게 넣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페이싱 지점보다 깊어지다 보니까 스킥이 잘 나죠. 또 그 반대로. 그리고 소리가 너무 맑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셀마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피스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윗니가 안으로 바짝 들어가 버리면 맑은 피스로 변하는 거고요. 메이어에서 아무리 맑다고 해도 뒤로 빼서 부르면 부드러운 피스가 돼요. 결국 내 치아의 조절과 내 아랫입술에서의 가하는 힘의 정도, 호흡의 양, 모든 것들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게 맞아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냥 그 사람의 연주일 뿐이지 피스의 의미가 없어요. 가끔 어떤 경우 있냐면 예전에 실수로 한번 뭐 테스트하다가 제가 비싼 피스가 아닌 그냥 번들 피스, 악기에 들어있는 중국산 네. 피스 그걸 꽂아서 분 적이 있어요. 대만지 악기 판매하다가. 네. 소리 잘 나더라고요. 왜? 판매해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불어봤거든요. 결국은 그 피스 소리 안 날라 그러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냐면 마우스피스의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AS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더 예쁜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메이어 같은 피스는 조금 더 선명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보자마 같은 피스들은 뭐 개성 있는 소리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용을 못하면서 피스가 왜 그 소리를 못 내냐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 나한테 맞는 거. 내가 본인이 좋은 어떤 대로 식으로든 그 피스에 맞춰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었을 때 이거야 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찾아서 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답이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제시는 해드려요. 제가 네. 그 제시에서 애정을 좀 가져보십시오. 네,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걸 보면 거의 정답에 왜냐하면 가깝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20년 동안 아마추어 분들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마우스피스 쓰시는 분이 많고 자랑하는 분도 많으셨어요. 뭐 그렇죠. 비싼 자랑하기 피스, 위해서 비싼 비싼 피스. 피스를 끼고 네. 계시는 분들도 그 효과를 계실 내지도 것 못하는 경우. 같아요. 네. 솔직히 예전에 만년필 관심 가져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경성인데 잘 써지거든요. 그런데 고가의 저 만년필을 잡았더니 너무 연성이라 쓸 때마다 잘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독일산 라미가 더 잘 써진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낭창낭창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구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용도가 다른 걸 알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손이 이미 글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도 역시 그 사람의 입이 더 좌우합니다. 오늘 좀 긴 영상 찍어봤어요. 입과 마음이겠죠. 맞아. 선생님 말 따라
손깍지가 씌우는 마우스피스는 다 좋습니다. 다만 어떤 장르를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피스를 쓰시는 게 맞지만 그 좋은 피스조차도 내가 애정 없이 그냥 반품할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불면 어떤 피스도 소리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류별로 다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냐? 피스 종류별로 여유가 갖고 있다가 있다가 쫙 가지고 있으면서 갖고 있다가 비슷하시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느낌이 어느 날은 이 피스가 또 마음에 들고 어느 날은 이 그럼요, 피스가 마음에 들 때 부자들 차 오늘은 오픈카 타고 나가고 오늘 비 오니까 못 타면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마우스피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네. 내가 피스의 무는 지점과 리드의 가하는 힘과 호흡을 아시고 울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영상에도 앞으로 피스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죠. 천편 네. 감사해요. 네, 첫편 야. 차추 빵빵빵. 구독은 저희가 많이 안 늘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좋아요도 막 많이 안 누르시죠. 지인들만 누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1000편이 넘는 조회수를 몇 달 안 됐는데요 사실은 네. 한두 달 만에 너무 올라와서 감사하죠. 너무 기분 좋았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저희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뭐라고 할까요? 얘기할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획 있게 할 때 여러분들 말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카라, 카라 가 송색스폰의 소인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